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장 초반은 지나서 한 10시 40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뭐 특이점은 발견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현재 이제 보합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양봉과 음봉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프로그램이 사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결국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매출 플러스 이 HBM에 대한 매출이 이제 극대화되면서 요 시너지로 결국엔 역사적 신고가를 무조건적으로 달성할 거라고 전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요거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분명히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럴 때 분명히 주가를 흔드는 뭔가가 항상 출현을 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지금 리스크가 현재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이 내용들을 알고 대응하시게 되면은 전혀 흔들릴 거 없다. 요 부분 제가 좀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제가 늘 지금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지금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계속 팔고 있죠, 개인들은. 적어도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 매도 금지입니다. 언제까지? 역사적 신고가 달성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매도 금지에 대한 이유는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일단은 매도 금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려요. 삼성전자 신고가, 무슨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 짜여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지성으로 차트가 좋으니까 갑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산업적인 부분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뭐가? 이 메모리 반도체가. 근데 지금 또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오늘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수급을 간단하게 장중이지만 체크를 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매수는 들어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 자, 거래원의 키움을 보게 되면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고 있는데 장초반부터 계속해서 팔아줬었죠. 뭐 마이너스 한 5만 주까지 갔었는데 매수세가 지금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에게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개인 투자자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투매하지 말자.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프로그램은 뭐죠? 외국인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그래서 현재 230억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 잠정치에서는 현재 외국인은 매도세가 살짝 찍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외국인 수량과 합쳐지게 되면 결국 플러스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창구도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의 주포는 약간 좀 JP 모건일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 이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주포가 외국인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앞전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외국인 제가 보유 비중을 같이 차트에 좀 풀어놨는데, 자, 보세요. 자, 요때 삼성전자 24년이죠. 24년에 피크치를 찍을 때 이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 최고 56%가 넘었었죠. 56.6%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5%도 지금 보유 비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앞으로 더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 더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마 제가 예상컨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서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55% 이상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거 뒤에서 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삼성전자의 매출 피크치가 예상되는 시점이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거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피크치를 찍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좀 나타나는 거예요. 매출이 피크치가 찍는 게 언제냐? 요거에 대한 부분은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피크치가 언젠지, 그 다음에 HBM이 현재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상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잡힐 거예요. 요 두 개가 같이 매출이 시너지를 내는 구간이 요 1분기와 2분기 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는 피크를 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우리는 피크를 칠 텐데 이제 요거에 대한 것도 우리는 같이 추적을 해야겠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삼성전자는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시적인 관점도 보셔야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거예요. 자, 셧다운. 미국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지금 예산안을 지금 어디서 통과시켜줘야 되죠? 상원 의원 쪽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뭐 공화당은 당연히 집권당이니까 찬성을 해주겠죠. 하지만 이 민주당 측에서는 최소 7명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지 않으면 실제로 미국의 이제 공무원들 급여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뭐 해고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일정 부분 행정이 좀 마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저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에는 좀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거에 대한 좀 우려를 하고 있으신 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나오거든요. 25년 미국 정부가 폐쇄될까? 이거 지금 83%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지표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83%의 확률로 폐쇄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이때 폐쇄가 됐었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셧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두고 아마 염려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 물론 셧다운이 실제로 되면 미국 증시 내려옵니다. 무조건적으로 조정 나와요. 조정 나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도 당연히 영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1등 기업 이 삼성전자도 당연히 조정이 나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이 변화된다거나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가 변동된 건 없어요. 단순히 증시에 의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요 정도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이런 셧다운이 나와도 절대 투매 금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투매 금지 해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제가 바로바로 좀 영상에서 녹여드릴 거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해주실 건 뭐다? 구독이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또 영상을 계속해서 찍고 그 영상을 그리고 주주분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셧다운이 될 수는 있어요. 요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10월 달에 한번 12월 달에 한번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도 분명 올해 들어서 이제 2번은 더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하면 뭐예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요 부분 때문이에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 미국 증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셧다운의 리스크는 있지만 제가 아까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갑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잠깐 생길 수는 있다. 그게 미국 증시에서는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될 확률이 높다. 요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리스크가 요거죠. 관세. 지금 기사가 요게 오늘 또 나왔어요. K반도체 비상 기대했는데 미 관세 폭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요거 관련해서도 분명히 노이즈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반도체에 관세가 붙는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그럼 반도체 가격 비싸지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생기죠. 근데 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분명히 이걸로 삼성전자 흔들게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흔들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걱정할 거 없다. 왜냐? 자, 삼성전자는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어요. 하이닉스는 아직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부지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사스주 이 테일러 공장이 조만간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테슬라에서 공급할 이 파운드리 반도체도 생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관세 부과돼도 뭐 크게 문제 없다. 요 정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기 위한 우리 세력들의 어떤 흔들기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흔들리실 필요 없다. 제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면 제가 요것 또한 영상 바로바로 찍어서 혹은 라이브로도 제가 촬영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바로 볼 수 있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디램 가격이 왜 올라가시는지는 이제 알죠? 디램 가격 추이. 지금 올해 초반에도 별로 그렇게 큰 상승은 없었어요. 근데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그래프가 급등을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DDR4인데 현재 가장 대세로 쓰이는 DDR 램은 DDR5죠. 요거는 이제 전세대 램인데 요 가격이 지금 작년 대비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근데 뭐 DDR5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해서 지어지는 과정에서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소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요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아마존.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데이터 센터의 일환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이제 보통 기업들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하드하고 이 램이 이제 교체 주기가 온 거예요. 특히 하드 같은 경우에는 썼다 지웠다를 반복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지웠다가 요거를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21년도에 요 사이클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사용을 한 거죠. 근데 결국 이 하드라는 것도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게 되면 이제 수명이 끝납니다. 그 수명이 끝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되고,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가장 큰 1순위는 요거예요. 요거 이 메모리 반도체 하드하고 이 램의 수요가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3분기 매출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이제 납품하는 이제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맞긴 맞아요. 맞는데 요거는 현재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죠. 매출에 바로 잡히지 않는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게 HBM4예요. 근데 요거는 엔비디아에서 다음 세대의 이제 GPU죠. 코드명이 이제 루빈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HBM4는 상반기보단 좀 더 빠르게 양산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매출은 빨라도 내년 1분기에 찍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죠.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메모리 반도체가 한번 사이클이 돌면은 앞전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1년은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HBM은 내년 이제 1분기부터 매출이 잡힐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메모리 사이클이 계속 1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매출의 피크치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가 될 확률이 높고, 자, 메모리 반도체죠. HBM 역시도 1분기에서 2분기에 매출이 잡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자의 매출 피크치는 내년 1분기 아니면 2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사실 틀릴 수도 있어요. 결국 변수라는 건 언제든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이제 셧다운으로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도 있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관세가 만약에 반도체도 더 부과가 된다면 이걸로도 또 삼성전자 주가가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조정 구간을 어쨌든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 구간이 시간은 좀 지체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매출 추이로 봤을 때는 결국 현재 기준으로는 1분기에서 2분기가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예상과 예측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단지 이게 왜 이렇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시나리오들 중에서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고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건데 중간에 변수는 이게 있어 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런 변수들이 없으면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변수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주가가 올라가는 시간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요걸 좀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우리는 이 내용들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는 무조건적으로 간다. 이 부분 또한 제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좀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편집까지 해서 영상이 전달되는 시간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소요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급박한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거나 혹은 뭐 엔비디아에서 뭐 이상한 말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빨리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 놓은 방식이 요게 있더라고요. 이제 텔레그램 방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삼성전자만을 위해서 제가 정보 공유방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삼성전자 내용만 지금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우리 주주분이시라면은 한번 꼭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삼성전자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자, 오늘의 수급은 좀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관인이 좀 샀어? 외국인이 좀 같이 들어왔네? 이러면 좋은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해진다면, 요거는 조금 우리는, 당분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내용들을 제가 매일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삼성전자만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시라면 한번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2809-2562로 자, 문자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좀 진입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일이 근데 문자 번호 누르기 귀찮으시잖아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더보기란이 있어요. 더보기란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링크 하나 보이시죠? 요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거 이상한 링크 절대 아닙니다. 뭐 스팸이 걸린다거나 뭐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 링크의 뒷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핸드폰 번호랑 동일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난 그냥 텔레그램은 그냥 별로고 문자로만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좀 안내 드려 볼게요. 일단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 하시고 옆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내용을 문자로만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텔레그램 내용처럼 24시간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긴 좀 어렵고, 긴급한 내용이 있다라면 그때는 이제 뭐 시간 상관없이 안내를 드릴 건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제 브리핑 개념으로, 미장에서는 좀 엔비디아가 이랬고 좀 메모리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에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라고, 이런 브리핑 내용들, 혹은 장이 마감이 된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수급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좀 가격이 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이 삼성전자에 어떻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장 마감 시황 브리핑도 같이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010-2809-2562로 문자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죠? 근데 제가 또 뒤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주식의 끝판왕은 테마주잖아요. 이 테마주의 끝판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내용 들어보시고, 제가 뭐 전재산 다 사세요라는 말씀 안 드려볼게요. 내용이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진짜 소액이라도 한번 잡아보셔라고 좀 말씀드리고, 요거 제대로 올리면 기본 500%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재밌는 그런 테마군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면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재밌는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이 스물스물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무증했던 종목이 뭐가 있죠?
텔콘 RF제야. 지금 딱 보셔도 요 점상으로 갔던 거 보이시죠? 점상, 2점상 이후에 요때도 상한가였습니다. 3연상을 갔죠. 3연상. 저점 대비 얼마나 갔나요? 저점 대비 100% 갔죠. 동전주였던 애가 무려 345%, 거의 350% 상승했죠. 그리고 옹고테라퓨틱스, 요 종목도 최근에 무증을 진행을 했어요. 얘도 저점 대비 한 2만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네요. 대충 그러다 보면 얘도 약 한 160%, 한 150% 정도 갔다라고 보여줘요. 무증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무상증자라는 게 쉽게 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무상증자가 3대1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한 주 갖고 있는 그런 주주들에게 3개의 주식을 공짜로 주는 거죠. 그래서 토탈 4개의 주식이 생기는 거예요. 4주가 생기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무상증자가 쉽게 얘기하면 주주에게 이제 환원을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이 워낙 높은 종목들에서 흔히들 나오는 그런 공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종목이 뭐 한 350% 가고 한 150%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무중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 과거의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 과거에 무중을 했었죠. 이때도 보시게 되면, 자, 얘도 점상으로는 2번 갔네요. 그리고 나서 요거 캔들도 한 20% 갔어요. 그래서 저점 대비 몇 프로 갔는지가 중요하죠. 저점이 대략 한 1,500원 위치니까 얘는 대략 400% 갔네요. 400%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고음원이라는 종목도 유명했죠. 요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었는데도 무중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점상이 1번, 2번, 3번. 요건 이제 상한가는 아니었는데 거의 요 2개의 캔들 합치게 되면 4연상 같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얘는 저점 대비 대략 5,000원 부근에서 거의 1000% 가까이 갔습니다. 984%. 자, 이 무중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거는 과거의 노터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는 사명이 바뀌었어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자, HLB 그룹사 이제 편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현재, 과거에는 이제 노터스라는 종목이었다. 근데 뭐 사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저점 대비 몇 프로 갔는지 한번 봐보세요. 1300% 갔습니다. 얘는 점상이 몇 번 갔죠?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거는 이제 상한가는 아니었네요. 근데 6연상을 갔죠. 뭘로? 무상증자로. 그만큼 이 무상증자라는 이 테마가 정말 강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관련된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좀 가져왔고요. 제가 아까 이제 유보율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단순화시켜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회사마다 이제 다 자본금이 있잖아요. 자본금 대비 이제 유보율이라는 게 자산이 몇 프로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자본금이 10억이라 치면 유보율이 1000%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한 100억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이 유보율이 높은 종목에서 보통 무상증자가 잘 나온다. 여러분들 요거 좀 외워두시고요.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 보통 이제 대기업이 높을 확률이 높죠. 자, 대기업 중에 하이닉스를 한번 봐볼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작년 기준 한 2000%가 좀 안 되네요. 대기업 중에 또 뭐가 있죠? 현대차. 현대차를 보게 되면 얘는 유보율이 좀 높네요. 얘는 7200%. 이것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요거 곱하기 10입니다. 유보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세력의 매집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 라고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요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빼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면,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상승 이후에 보통 요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죠. 그래서 요때 이제 물리게 되면 이런 하락 구간이 못해도 마이너스 40%예요. 근데 뭐 마이너스 70%도 두드려 맞겠죠. 이때 누가 버티나요? 못 버티죠.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빼면서 이제 개인 물량들 다 여기서 받아먹는 겁니다. 근데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구간에서 안 털리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려쳐주죠. 이 구간에서 이제 본전이 왔을 때 이제 빠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갈등이 생기죠. 아, 팔아야 되나? 버텨야 되나? 근데 높은 확률로 털린다. 본전이 왔으면 많이들 이제 정리를 하시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그렇죠. 23년도에 고점에 몰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신고가 부근에서 다 이제 개인 매물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은 계속 사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모든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하락을 시키죠. 이때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다 털린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마이너스 한 90% 정도 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를 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롤링을 하는 거예요. 적절한 물량이 모일 때까지. 이제 이 차트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거래량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캔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세력들이 유일하게 못 속이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결국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량은 늘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박스 구간에서 이제 살짝 들어 올리는 이런 시점에서 보통 재료가 등장을 하죠. 재료를 왜 등장시킬까요? 이때부터는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완료한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을 수 있게. 보통 실제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세력들의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료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매수를 해줘요. 세력들은 이제 트리거가 되는 역할을 해주죠. 뭐냐? 대형 거래량을 한번 빵 터트려줍니다. 재료를 동반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서 이제 재료가 무상증자가 나오면은 이 정도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점상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요게 이 세력주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유보율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무려 75,000%. 75,000%. 자, 아까 하이닉스 유보율이 몇 프로였죠? 2,000% 안 됐죠? 현대차 유보율 7,000%였어요. 무려 현대차의 10배예요. 자, 이론상 접근을 하자면은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유보율이 만약에 500%라면 자본금 대비 자산이 500% 있는 거잖아요. 막말로 5대1 무상증자 가능합니다. 근데 7만 프로다? 이거 진짜 마음만 먹으면 20대1, 30대1도 가능하죠. 아까 5대1 정도만 해도 기본 500%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텔콘 RF제야. 얘는 지금 아까 저점 대비 얼마 갔다 그랬죠? 거의 400%, 350, 400% 갔는데 얘가 무중이 2대1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갑니다. 400%, 300%. 자, 옹교 테라피틱스는 아직 권리락이 좀 걸리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점상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바닥 대비 거의 150% 갔습니다. 얘는 3대1로 무중을 진행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입니다. 아직 권리락이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점상으로 가는 랠리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유보율이 7만 %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최소 5대1은 진행한다고 봐요. 자, 5대1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500만 원만 진입을 하셨어도 500% 가면 얼마 되죠? 그냥 500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돈이 복사되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 제가 무리해서 전 재산 다 넣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죠. 하지만 소액이라도 한번 넣어봐서 이런 테마주가 있구나 라고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무중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더보기란이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자,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시죠? 요게 뭐 이상한 링크, 바이러스, 스팸 링크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의 뒷번호랑 동일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니까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되고요. 누르시게 되면 바로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무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무중 관련 종목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요거는 9월 3일에 삼성전자 우리 구독자분에게 신규 타점 안내 드린 건데 이렇게 종목명 안내해 드리고 자, 매수가 얼마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안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뭐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 어떤 시장에 기준과 원칙이 없으신 우리 주린이 분들을 대상으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구독자분이 저희가 최종 100만 명이 달성될 때까지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시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뭐 기준과 원칙 있으신 분들은 굳이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요. 종목 선정조차도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꼭 들어오세요. 뭐 하루에 단타 종목도 1개에서 한 2개 정도는 안내해 드릴 겁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좋잖아요. 반도체 종목은 하나 정도는 꼭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신고가 가고 있다라면 밑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삼성전자 20% 갈 때, 이런 애들은 100% 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어떤 식으로 종목을 접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안내해 드리니까 텔레그램방 꼭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오늘 무중 종목이 포커스니까,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 요 여기로 문자로 무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정말 강력한 종목도 계속해서 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